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시승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겼고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왜 내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하나씩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외장 디자인을 보게 되면 멋을 그렇게 많이 부린 디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랜드로버와 레인지로버 모델들 모두 그렇게 멋을 부려서 기교를 부려서 디자인하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크게 화려함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은 더욱더 많이 절제하고 조금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외장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겼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헤드램프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이보크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신형이 나왔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보크와 거의 유사한 프론트 범퍼 하단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변화지만 조금 더 눈매가 강렬해지고 범퍼 하단이 깔끔해지면서 디자인 완성도를 조금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부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부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측면부에서는 휠 변경 정도의 부분 변화가 있고요. 다음은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테일램프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하단 저기 범퍼 양쪽에 원래는 듀얼 배기 파이프가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듀얼 테일 파이프를 이제 삭제를 시켰고요. 범퍼 한쪽에 두 개의 배기 파이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배기 파이프가 잘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정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소한 변화들을 통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디자인 완성도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되어진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느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자인적인 특징은 약간 트렌디세터, 요즘 말하는 약간 인싸의 기질보다는 약간 우직하고 되게 강인한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에 따르기보다는 원래 난 이런 매력이 있어, 이런 매력이 싫으면 뭐 다른 차를 사, 원래 나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만 날 가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매력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욱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그러한 외장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장 디자인에 이어서 내부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운전석 도어를 열면 이전 모델에 비해서 인테리어 상품성이 정말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보크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의 형태를 가졌을 정도로 사실 이전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투박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심형 세련된 SUV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오프로드에 걸맞는 조금 투박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많이 개선했다라는 생각이 문을 열자마자 딱 들었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고급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실용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향의 SUV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직접 타서 여러분들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운전석에 착석을 해보면 일단 이전 모델에 비해서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바로 정면에 보이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주 좋은 변화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핸들 디자인을 보게 되면 거의 신형 이보크와 동일한 핸들 디자인, 요즘 나오는 레인지로버의 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핸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핸들의 특징으로는 핸들림이 굉장히 얇습니다. 네, 요즘 브랜드들은 핸들림을 두껍게 만드는 추세인데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핸들림이 정말로 얇아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윈도우 스위치가 조금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타 브랜드들은 주로 여기 도어 캐치 부분에 있는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팔걸이, 이렇게 팔을 걸쳤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높은 위치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는 도어 락 해제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메모리 시트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 가장 반가운 변화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었다는 부분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반가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디스커버리 스포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180S 디젤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젤 트림 중에서 중간 정도에 형성하고 있는 모델인데 반자율 주행 적용은 아니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그리고 터치는 아니고 직접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켜고 눌러서 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정말로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여기 10.25인치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터치감도 되게 좋습니다. 터치도 직관적이고요.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혹은 레인지로버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슈가 정말로 많은 브랜드인데 이번 2020년부터는 그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너가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차량과 원격으로 연동해서 그 부분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요. 내비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 있고요. 미디어 여러가지 홈 버튼도 적용되어 있고 메뉴 버튼들도 다양하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 처리로 되어 있는 공조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놀랐던 부분들은 버튼의 효율적인 활용도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걸 돌리면은 온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누르면 열선 시트가 켜져요. 지금 이 모델은 통풍 시트가 빠져 있는데 통풍 시트는 이제 왼쪽으로 밀면 통풍 시트의 단계별로 켜질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지금 보이시죠? 열선 시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버튼의 활용도를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송풍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을 높이고 양을 줄이고 다시 누르면 또 온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버튼 하나로 지금 기능 3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버튼의 활용도를 많이 높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른쪽 버튼은 더 신기합니다. 지금도 오른쪽 버튼은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터레인 레스폰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양한 지형에서 가장 최적화된 트랙션을 만들어주는 이 터레인 레스폰스를 이 버튼을 통해서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시인성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픽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현재 컨버트 모드고요. 터레인 레스폰스 자동 모드, 그리고 풀 자갈 눈길, 넘겨보면 진흙, 모래,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확실한 오프로드 차량이다 라는 부분을 이 터레인 레스폰스 모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시승을 하면서 오프로드를 가보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승차이기 때문에 제 차가 아니라서 그렇게 험한 지형을 가보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게끔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도심형 SUV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오프로드 역할도 해낼 수 있는 차가 디스커버리 스포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도 되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토로 다시 해놓고 일반 기본 컨버트 모드로 해놓고 다시 끄고 다시 온도 조절. 정말 이 부분은 사용할 때마다 와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이렇게 터치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오토 스탑 앤고, 트랙션 컨트롤 끄고요. 이 버튼은 저속주행 보조 기능이고요. 이 버튼은 이제 험로에 빠졌을 때 좀 트랙션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기어 변속기는 원래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다이얼 방식이었어요.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전자식 기어 변속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에요. 사실 요즘 다이얼 변속기, 버튼식 변속기에 대한 이슈가 정말로 많은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직관적이면서도 따로 공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딱 잡았을 때 그립감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파킹은 또 이렇게 별도로 눌러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의 기본이 되는 이런 요소 부분들은 참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 주변에 아무런 버튼이 없어요. 딱 기어 변속기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들을 많이 배치를 해놨는데 딱 랜드로버 요 엠블럼과 딱 요 기어 변속기만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밀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하단에는 이제 컵홀더 2개, 이 안쪽에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깔끔하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정말 일취월장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좋아진 특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 룸미러를 보게 되면 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클리어 사이트라고 해서 혹시 이제 짐을 저기 트렁크 꼭 끝까지 실었을 때, 여기까지 짐이 있으면 후방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승객이 탔을 경우에는 승객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후방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 클리어 사이트라는 기능을 이렇게 켜주시면은 이제 저쪽 샤크 안테나 쪽에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느 쪽에 카메라가 있는지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라서 여러분들께 바로 이쪽, 여기 샤크 안테나 이쪽에 보이시죠? 저기 카메라 렌즈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샤크 안테나 렌즈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뒤쪽에 소렌토 차량이 있죠. 그래서 안에서 이 클리어 사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부분도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끄면은 일반적인 룸미러고요. 켜주면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조금 더 광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재밌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는 이제 실내 무드등과 뭐 SOS 콜도 마련되어 있고요. 정비센터 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은 썬루프가 정말로 광활해요. 썬루프가. 그리고 원래 중간에 이렇게 바가 마련되어 있는데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바 없이 바로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뒤에서 봤을 때 개방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썬루프가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뒤에서 봤을 때 오픈카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들 것 같은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자체는 이제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앉았을 때 착자감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시트가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오프로더 성향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천연 가죽을 쓰기보다는 이런 인조 가죽을 통해서 조금 더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편안함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엔 뒷좌석으로 가서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뒷좌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뒷좌석의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레그룸과 헤드룸이 정말로 넓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레그룸이 정말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헤드룸도 전형적인 SUV답게 헤드룸도 정말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5인승으로만 들어오지만 해외에서는 7인승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앞뒤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까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동급에서 이렇게까지 되는 SUV는 거의 없는데 이 버튼 통해서 리클라이닝도 되고요. 이 안쪽에 이 레버 통해서 슬라이딩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당겨서 앞뒤로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슬라이딩도 되고 폴딩도 가능하고 리클라이닝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뒷좌석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썬루프 정말로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뒷좌석을 한번 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을 타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룸 정말로 넓게 레그룸 형성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마련되어 있고 송풍구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라본 파노라마 썬루프는 와 진짜 뒤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개방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뒤에 있더라도 크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윈도우도 정말 거의 정사각형 수준으로 높고 넓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깔끔하면서 실용적인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라본 1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모델과 정말 비교를 해보시면 이전 모델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인테리어가 좋아졌는지. 그래서 인테리어 완성도가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너들의 만족감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큰 걸로 또 유명합니다. 원래 해외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뒷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트렁크는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고 러기지 스크린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뒷좌석 폴딩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올려 볼게요. 올리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 마련되어 있죠. 요즘에 스페어 타이어를 좀 없애는 추세인데 이제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프로더에 피가 흐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고요.
네, 익스테리어에 이어서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테리어 부분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도 만족스러웠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인테리어의 만족도가 특히나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다음 편으로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시승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